한미 수석 대표인 정은보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 대사와 도나 웰튼 미 국무부 방위비 분담 협상 대표를 포함해 한국 외교부와 미 국무부 국방부 주한미군 군사사령부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양측은 조속한 시일 내에 협상을 타결함으로써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번영을 핵심 축으로서 한미 동맹 연합 방위 태세 강화에 기여해 나가기로 약속했습니다. 또한 가까운 시일 내에 차기 회의를 개최하여 구체 일정은 외교를 통해 합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2019년 분담금 1조 389억 원에서 첫 해에는 13.6%가량 인상하고 매년 점차 증가하여 마지막 5년 차에 약 13억 달러, 약 1조 4,600억 원에 육박합니다. 이렇게 날로 증가하는 방위비 분담금과 아시아에서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으로서 군사적 독립을 추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지난 5일 파이낸스 타임즈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의 한국에 대한 불투명한 행보와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야심 강화에 대비해 군사비 지출을 늘리고 있다. 한국의 안보는 지난 70여 년 동안 미국의 도움을 받아 유지되어 왔다. 하지만 오늘날 대한민국 정부는 독자적인 방어가 다시 필요해질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하였습니다. 미국의 한국 정부에 대한 끊임없는 안보 비용 증액 요구와 국제 정세 변화에 따른 미국의 대아시아 전략 변화 가능성 등으로 인해 한국에서는 한미 관계의 장기적인 궤도에 대한 의심이 점점 높아질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대비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첫 번째로는 국방력 강화를 위한 군사개혁 착수입니다. 한국은 이미 군사개혁에 착수했으며 이는 저출산과 급속한 고령화 속에서 군대의 기술을 빠르게 향상시켜 기존보다 작은 규모의 병력으로도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그동안 북한의 핵 공격 저지에 중점을 두던 군사 전략의 초점을 확대하고 있으며 또한 미국의 의존도를 줄이며 자국산 무기들의 비중을 늘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미국의 분담금을 점점 높이고 중국의 군사적 팽창주의 확대에 이중적 위협을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일본과 영토, 역사적 분쟁에 대한 경계심을 높이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지정학 리스크 전문가인 홀체 스트레웨이스 그룹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에 대한 우발적 사태, 미국의 지원 축소, 중국의 위협 증가, 일본의 국군화 등에 대한 의구심 고조에 대비해 강력하고 독립적인 능력을 갖추려는 것이며 지리적으로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있어 더욱더 독립적인 군사적 의지와 신무기 개발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한국은 5년간 300조 국방비 증액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스톡홀름 평화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정부 지출은 12.7%며 미국의 9.2%와 영국의 4.5%를 훨씬 뛰어넘어 국방에 더욱더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국방중기 계획하에 2021년부터 2025년 약 5년간 연간 2,750억 달러, 약 300조 원의 국방비를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이는 매년 국방비 예산을 6%가량씩 늘린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통해 경항공모함과 핵추진 잠수함을 도입할 것이며 이지스함과 미사일 전력도 대폭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직까진 한국 사회에서는 미군 철수가 실제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심으로 인해 북한의 핵 공격에 대한 억지력으로 한국이 자체적으로 핵 무기를 보유한다는 논의도 재점화되고 있으며 북한이 핵 회담에 협력하지 않고 핵 무기를 보유한다면 우리는 핵 무장을 제고해야 한다라고 밝히며 한국의 자주 국방에 대한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미국과 전통적인 동맹국 간의 관계 강화를 내세운 조 바이든 전 미국 부통령이 미국 대선 선거에 승리함에 따라 미군 철수에 대한 우려는 다소 진정됐지만 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시대적 변화에 따라 한국의 군사력 증대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며 특전사령관을 지낸 전인범 전 예비역 중장은 한국 국민들은 미국에 제공한 70여 년 동안의 확고한 지원에 대한 감사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앞으로 70년 동안에도 미국의 지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 않으며 대한민국은 전쟁 동식국가가 아닌 휴전국가이며 전 세계 화약고라고 불리는 북한이 철망 하나로 나뉘어진 만큼 대한민국은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대비해야 할 것이며 그 밖에 중국과 러시아,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이 한국을 노리고 있는 만큼 국방에 더욱더 힘써줘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일각에서는 한국의 군사력 강화가 새로
새로운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중국, 러시아 등의 의도하지 않은 공격을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혼란을 틈타 현재 중국과 북한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2021년 2월 7일 중국 주석인 시진핑은 중국의 설을 앞두고 중국 서남부 구이저 우성에 있는 공군 부대를 시찰하며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향상하라고 지시하였으며, 로이터 통신은 8일 UN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이 작년에도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유지, 발전시켰으며, 이 보고서에서 전문가 패널은 북한이 핵 분열성 물질을 생산하고 핵시설을 유지하고 있으며 탄도미사일 인프라를 업그레이드했다면서 이를 위해 연료와 기술을 계속 수입하려는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지난해 새로운 중단거리 미사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체계도 열병식을 통해 여러 차례 선보였으며, 더불어 북한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엄격한 봉쇄 조치를 도입했음에도 수입 한도를 수차례 위반하며 연간 50만 배럴의 정유 제품을 들여온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에 전문가 패널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핵 물질 생산은 물론 핵시설을 관리하고 미사일 관련 시설을 개선하는 데 사용했으며, 이런 활동을 확대하기 위한 기술과 물질을 해외에서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지난해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을 하지 않았지만 새 탄도미사일 탄두의 시험 및 생산과 전술 핵무기 개발을 위한 준비를 선언했다고 언급하였으며, 이혼 게이자이 신문은 북한이 3억 달러 규모의 가상 자산을 해킹으로 확보하였으며, 아울러 북한이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주요 방산업체 직원들을 해킹하고 있다고 지적하였고, 바로 다음날 이스라엘도 북한의 해킹 피해를 봤다고 전하였습니다. 북한과 중국 사이에 정체를 숨긴 차량들이 오가고 있으며, 유엔이 확인된 것만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불법 수입량은 유엔 허용 한도 50만 배럴의 몇 배나 많은 양을 수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현재 한반도의 정세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대한민국은 어떻게 대비하고 있을까요? 바로 SLBM입니다. SLBM 사출 시험은 수직 발사관에서 콜드 런치로 미사일을 발사하는 기술이 성공적인가를 시험하는 것으로 총 3단계 시험을 합니다. 1단계 지상 사출 시험, 2단계 수중 바지선 사출 시험, 3단계 수중 잠수함 사출 시험으로 나뉘어지며, SLBM은 잠수함에 탑재되어 자망하면서 발사되는 미사일 무기를 뜻합니다. 바다에서 은밀하게 기동하는 잠수함에서 쏘아 올려 탐지와 추적이 어렵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핵 주먹으로 불리며, 특히 핵 탄두와 운반체 중에서도 사전 탐지가 어렵다는 측면에서 전략 폭격기와 대륙간 탄도 미사일보다 고도화된 핵 무기 운반체로 평가되어지는 무기입니다. 현재 SLBM을 보유한 나라는 미국과 영국, 러시아, 프랑스, 인도 등 6개국에 불과합니다. 우리 군 당국은 3,000톤급 이상 잠수함에 탑재할 국산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지상 사출 시험을 마치고 연내 수중 시험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군은 사거리 500km 탄도미사일인 현무-B를 기반으로 SLBM을 개발하고 있으며, 올해 수중 사출 시험까지 성공적으로 끝나면 3,000톤급 이상의 잠수함에 탑재할 계획입니다. 즉 해군은 중형 잠수함 건조와 관련 1차로 도산 안창호와 급의 3척에 이어 2차 3,600톤급 세척, 3차 4,000톤급 이상 세척 등을 차례로 건조할 계획이며, 이 가운데 4,000톤급 이상은 핵추진 잠수함으로 건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내 이루어질 수중 사출 시험은 수중 바지선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유력해 보이지만, 안정성이 검증된다면 실제 3,000톤급 일본 함인 도산 안창호함에서 실시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렇듯 현재 대한민국은 육군, 해군, 공군 여러 방면으로 자주 국방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통해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랄게요.